내로남불의 적반하장입니다. 내로남불도 너무 심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폐렴과 관련해 국내에서 중국인 증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이른바 우한 폐렴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청와대 관련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가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감찰 무마 수사 지휘를 했던 서울 중부지검의 차장검사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며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문 대통령은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엿새 만인 오늘에서야 질병관리본부에 격려 전화를 걸었고 국민을 향해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악의 경우 중국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적 준비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중국 혐오 감정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국과 가까운 북한과 몽골은 국경을 아예 폐쇄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말레이시아와 대만 등 일부 국가는 중국인 입국을 선별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마스크 값을 무려 300%씩 올려 폭리를 취하는 얌체 업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어쩌면 아직 시작 단계일지도 모른다며 정부의 대응 조치를 심각 단계에 준해서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최대 인적 교류국이자 최대 교육국이라며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마스크 150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태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면서 심리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중국에 보냈다는 마스크는 중국 기업인들의 돈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마스크 구입 과정을 소개한 우한대 총동문회 측의 글에서 확인됐는데 이 글에는 동문 기업가가 일시불로 계약금을 낸 덕에 살 수 있었다며 한국에서 대량 구매한 뒤 이튿날부터 가격이 3-4배 폭등했다고 자랑하는 듯 표현돼 있었습니다. 마스크 운송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했다고 적었습니다. 실제로 우한대 동문회가 사들인 마스크 일부는 우리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를 통해 중국으로 전달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확진 환자 가운데 14명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입니다. 우려했던 무더기 감염 사례가 나온 건데요. 특히 31번째 환자와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사람이 천여 명으로 파악돼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포함된 사망자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20년 이상 입원해 있던 60대 남성. 여러분들에게 폐렴 긍정하는 증상으로 사망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라며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앞서간 낙관론과 자신감이 어제 오늘의 확진자 폭증 사태에 불을 당겼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열일 급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자 정부의 초기 대응이 너무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이 끊임없이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정부는 끝내 귀를 닫았습니다. 그러더니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중국인보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이 더 큰 문제라는 말까지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기나 보건복지부 입장을 주장하고 관철시켰으면 이러한 사태가 왔겠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또 400여 명 늘어서 모두 5,7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의 대부분은 집단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환자 10명 가운데 6명이 신천지 관련자였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각급 학교 개학이 다음 달로 연기된 가운데 정부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1주에서 2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해에서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장병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중국이 국제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가보안법 입법을 강행하자 각국이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이 중국을 지지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I'm totally disappointed with the existing Korean government when President from Taiwan, Prime Minister from Japan already issued statement. How come the President in South Korea keeps silence? Especially he worked as a human rights lawyer in the previous day. 코로나 희생자 유가족도 초청을 받았는데 정작 연평해전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은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6.25 전몰자를 기리는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언급한 것이 과연 적절했던 것인지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원봉은 광복 후 북한 정권에 참여했고 6.25 전쟁 공로로 북한 정권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남북 정상 합의에 따라 만든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오늘 오후 전격 폭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대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정부의 6.17 대책 발표 이후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김포, 파주 등 일부 지역에 벌써부터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6.25 70주년 추념식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47분의 유해 봉환 과정에서의 예우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있어서 오늘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고소한 사람은 박원순 시장의 비서로 알려졌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속적인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과 소방당국이 자정이 막 지나 숨진 박 시장을 발견했습니다. 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17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세금 3개 물린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집을 갖고 있을 때, 살 때, 또 추가로 살 때 내는 세금이 모두 큰 폭으로 오릅니다. 집값 오르는 또 다른 원인으로 꼽혀왔죠. 임대사업자 우대 제도도 사라집니다. 6.17 대책 발표 뒤 1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은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에서 상승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민주당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러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값이 급등하고 아예 전세 매물이 실종된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폭우로 대전이 혼란을 겪은 어제 민주당 의원 일부가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이 공개됐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황운하 의원의 지역구가 대전인 것을 거론하면서 이 비판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황 의원은 악마의 편집이라며 언론을 탓했다가 논란이 일자 수해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11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3만 2천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책이 나오자마자 서울과 과천시가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냈고 여기에 시민단체, 여당 의원, 구청장들까지 줄줄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예고대로 오늘 집단 휴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대화하자고 했는데 업무 복귀 명령 발동이라는 강경 대응책도 같이 내놓으면서 의사들은 면허증을 찢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올 정책들을 수없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정부는 면허 정지 그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 등을 얘기하면서 겁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부 대책이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런 시장 상황이 투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는데 정부는 지방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단체 관계자 추천이란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의대생 선발 자체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추천하도록 한다는 설명에 시민단체가 의대생을 뽑는 것이냐는 비판이 SNS를 중심으로 잇따른 겁니다. 여권이 공공의대 설립에 이어 이번에는 유사시 의료진들을 북한에 보낼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과 의사협회가 밤샘 협상 끝에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타결되었습니다. 투표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이 또 논란을 불렀습니다. 8.4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건 빼고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즉 급매물의 예를 들어서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정부 책임자들이 이런 식의 아전 인수식 해석을 내놓은 게 처음은 아니죠.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두 번째 휴가 연장 요청이 부대 내부 회의에서는 즉각 반려됐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서 씨가 왜 부대에 돌아오지 않았는지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흘 전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북한이 북측 해상에서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고 오늘 준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씨가 북측으로 간 이유는 잦은 월북 시도로 군 당국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군 당국이 월북이라고 추정하는 데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오늘 오후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대단히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뒤늦게 사과한 것을 두고 일부 여권 인사들은 규탄 대신 희소식이라며 반색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어제 오늘 연일 비판 언론과 야당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4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젊은 검사의 마지막 근무지를 찾아서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개천절에 경찰차 300대와 경찰 만여 명이 동원돼서 광화문 집회를 막은 것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의 놀이공원들은 인파로 붐볐는데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반면 방역수칙을 지킨 차량 집회는 막히면서 기본권 침해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라임 사태 수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을 물은 데 이어서 오늘은 윤 총장 가족과 관련한 전방위 수사를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거의 모든 사건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고 윤 총장에게는 결과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일요일 늦은 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444건의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주요 사건 재판 후 불법 사찰 등 중대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나 징계 청구 모두 부당하다는 만장일치 결론이 나왔습니다. 논란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코로나19 확산세 속 여러 사람과 와인을 곁들인 식사를 하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가 내일 오전 예정대로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정식 2개월 처분이 의결이 됐습니다. 13평짜리 아파트에서 부부와 아이 2명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통령이 방문할 집을 거의 10년치 임대료를 들여서 시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하루 새 1,062명이 늘었습니다. 이로써 사흘 연속으로 1,000명대를 기록했고 그런데 정부와 여권의 상황 인식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말들은 걱정스럽다 못해 희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방역에 실패한 나라들의 백신 접종을 부러워하는 게 맞느냐는 말이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을 개발한 나라가 먼저 맞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관찰할 기회가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내년에는 고용 한파가 더 거세질 거란 예상도 나오는데요. 청년들의 취업난도 심해질 전망입니다. 교수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내로남불, 이 아시타비가 우리 사회를 대변한 사실이 서글프다면서 이제 희망스러운 언행으로 치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